네, 오늘은 면 20수 모네티지 원단을 이용해서 러블리한 블라우스와 헤어밴드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만들 패턴인데요. 이렇게 라글란으로 어깨 쪽에 사선으로 절개가 들어가서 조금 더 깜찍한 디자인을 살리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길이만 길게 해주시면은 원피스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되게 실용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앞판과 뒷판은 두 개 다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해서 한 장씩 재단을 해줬어요. 근데 패턴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만들 디자인이 라글란이라고 해서 목점 끝에서부터 진동까지, 그러니까 겨드랑이 끝점까지 쭉 이렇게 소매가 나오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옷들처럼 어깨가 이렇게 나와서 진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목 끝에서부터 진동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라글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 부분에 고무를 넣을 거라서 이쪽 목 쪽에 시접을 2cm를 뒀는데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평상시에 재단하시던 것처럼 쭉 사선으로 올라서 바로 재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시접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2cm가 접혀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단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시접이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재단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뒷장과 앞장 똑같이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매를 보시면 소매는 이제 오른팔 왼팔 해서 두 장을 재단을 해줬는데요.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앞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목 부분이 접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사선으로 올라오지 않고 접혔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재단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재단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시접이 모자라서 고무줄을 넣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두 장 재단을 했고요. 소매에 오늘 이렇게 달아줄 프릴감도 같이 재단을 했는데요. 프릴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선명한 원단일 경우에는 프릴의 무늬를 이런 식으로 두어서 조금 차별점을 두어도 예쁜 디자인이 되고요. 또 프릴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릴 때는 사선으로 재단을 하셔서 다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매 두 장 그리고 프릴감 두 장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먼저 양쪽에 소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프릴의 끝부분에 주름을 잡아서 소매 끝단 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주름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겉 길이, 그러니까 프릴의 겉과 소매의 겉을 겉 길이 마주대시고 쭉 시접 1cm로 봉제를 해서 오버룩으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양쪽 소매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네, 먼저 소매 프릴감에 주름을 잡아 볼 건데요. 주름을 잡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 바늘땀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한 줄 쭉 박아준 다음에 그 실을 잡아당겨서 손으로 주름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손으로 주름을 잡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늘땀을 굉장히 크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한 줄을 쭉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끊지 말고 실을 조금 빼시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대편은 마감을 안 했고 한쪽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남겨둔 실을 그러니까 윗실, 밑실 해서 지금 실이 두 가닥인데요. 한 가닥만 잡고 이렇게 살살 당기시면서 손으로 주름을 조절해서 잡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실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주름을 잘 배분을 하시면서 주름을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주름을 잡아주는 방법은 좀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만드실 때나 아니면은 주름을 조금 균일하게 배분을 했으면 하실 때는 손으로 주름을 잡아주는 것이 더 예쁜 주름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소매의 겉과 프릴의 겉을 겉끼리 마주대신 다음에 소매 끝에 프릴 주름 잡은 부분을 놓고 이제 1cm로 박아줄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주름을 조금 균일하게 배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매의 양쪽 끝으로는 주름을 많이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주름을 가운데로 조금 더 보내되 양쪽 끝으로는 조금 주름이 없어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주름을 배분을 한 다음에 1cm로 봉제합니다. 주름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박아주고요.
손주름의 좋은 점은 이렇게 주름을 조금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봉제를 하시면서도 주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면 나중에 주름이 좀 더 예쁘게 표현이 돼요. 네, 이렇게 소매에 프릴을 이제 달아줬고요.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시접을 소매 쪽으로 꺾으신 다음에 소매 방향에서 0.1cm 정도만 위에서 살짝 상침을 해서 프릴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소매를 이제 몸판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앞판을 제가 펼쳐뒀어요. 그러니까 앞판에 그 소매선을 따라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소매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겉겉끼리 마주대시고 소매선을 푸게 놓으신 다음에 쭉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하시는데요. 양쪽 소매를 똑같이 달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달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뒷판을 요 반대편 뒷판 소매선과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라글란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소매를 펼쳐뒀을 때 앞판과 연결되는 소매선과 뒷판과 연결되는 소매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패턴을 잘 맞춰 보시고 소매를 거꾸로, 그러니까 앞판에 뒤쪽 소매를 연결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맞춰서 길이를 맞춰 보신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판과 소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연결된 소매 반대편, 그러니까 소매의 뒤편과 이제 뒷판을 바로 달아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2장 해서 4장을 한꺼번에 어깨선별로 다 연결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번에 봉제를 해서 오버룩으로 또 역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옆선을 박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앞판과 뒷판 그리고 양쪽 소매까지 한꺼번에 다 어깨선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옷의 형태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옆선을 박아줄게요. 옆선은 우리 늘 소매를 했던 방식처럼 옆선의 끝, 그러니까 앞판 뒷판의 옆선 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소매의 끝을 지나 프릴의 끝까지, 그러니까 쭉 일직선으로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접은 1cm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라글란의 시접은 역시 우리 보통 소매에서 달았던 것과 같이 몸통 쪽으로 꺾으시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네,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고요. 시접은 오브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블라우스의 옆선까지 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밑단과 소매 끝단을 마무리해 줄 건데요. 방법은 2가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1cm씩 2번 접어서 봉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테두리를 먼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2cm를 접어서 그대로 박아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소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1cm씩 2번 접어서 박는 방법을 해볼게요. 소매 끝에는 1cm씩 2번 접어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위에 레이스로 다시 장식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소매 끝단을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제 소매 끝에 레이스로 연출을 해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토선 레이스를 보시면 아래 위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를 달아주실 때는 달아야 될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위에 레이스를 눌러 박는 식으로, 그러니까 끝단 위에 레이스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스를 눌러 박는 식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위쪽에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된 레이스가 있어요. 그런 레이스를 달아주실 때는 끼워서 박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달아주신다고 하면 소매를 마무리하기 전에 레이스를 먼저 달아주신 다음에 꺾어서 안쪽으로 레이스의 시접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봉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의 디자인에 따라서 연출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일단 우리는 소매를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쪽에 레이스를 올려서 레이스 위쪽을 따라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레이스의 끝이 살짝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뾰족뾰족한 레이스가 밖에서 약간 보이도록 위치를 잡아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 바퀴 뺑 원형으로 돌아서 마지막은 끝을 이렇게 1cm 정도 접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매 끝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목에 고무줄을 넣어 줄 건데요. 지금 우리 고무줄을 넣어서 목 부분을 이렇게 좁혀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목둘레가 조금 넓어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 시접을 여기 2cm를 뒀기 때문에 고무줄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요. 고무줄은 1.5 정도, 1.5에서 1.6cm 정도 고무줄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좁은 고무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더 넓은 고무줄을 하셔도 괜찮은데 넓은 고무줄을 하실 때는 넓은 고무줄만큼 시접을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3cm를 할 것 같으면 3cm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3.5 정도의 시접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목둘레는 딱 오버룩으로 시접을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2cm를 접어 다려서 고무줄을 끼워 줄게요. 네, 목둘레를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요, 이제 2cm 정도, 그러니까 고무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 줄 건데요. 다려서 정리를 해 줄게요. 고무줄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무줄을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아예 끼워서, 그러니까 시접을 따라서 끼워서 봉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고무줄이 들어갈 길을 3, 4cm 정도 남겨놓고 박아준 다음에 고무줄을 끼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고무를 원통으로 만들어서 고무를 넣으면서 한꺼번에 그냥 박아줄 거예요. 네, 이제 고무를 넣어 볼 건데요. 고무는 우리가 오늘 만드는 백 사이즈를 기준으로 39cm 정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나 조금 더 좁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되니까요. 39cm를 잘라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었다고 치고 보니까 이 정도 목둘레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이제 아이 옷이니까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대보고 조금 더 넓게 또는 조금 더 좁게 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원통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다려놓은 선을 따라서 고무를 집어넣고 선을 따라서 쭉 원통형으로 봉제를 해서 이제 고무를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블라우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라우스와 같이 연출할 헤어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밴드 재단을 해봤는데요. 헤어밴드에는 오늘 이렇게 레이스를 위에 올려서 만들어 줄 거라서 레이스의 폭을 먼저 재보신 다음에 레이스의 폭의 2배 정도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시접 1cm씩 계산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는 원단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세로 줄에 레이스를 잘 맞춰서 놓을 정도로 가운데에 놓고 양쪽으로 시접을 배치를 해줬고요.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이제 머리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총 재단 길이는 44cm 시접 포함입니다. 44cm고 폭은 12cm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헤어밴드의 끝에 연결된 리본은 6cm 재단을 해줬고요. 6cm의 길이는 35에서 40 정도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본은 양쪽으로 묶여야 되니까요. 2장 필요하고요. 자, 재단이 끝났습니다. 먼저 헤어밴드를 반으로 접어서 봉제를 해주는데요. 가운데에 뒤집어줄 창구멍을 6, 7cm 정도 남겨놓고 양쪽 다 1cm 지점으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나셨으면 남겨둔 창구멍으로 헤어밴드를 뒤집어 줄게요. 조금 폭이 있는 헤어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기가 조금 수월하고요. 조금 좁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이용하셔서 뒤집어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뒤집어 줬고요. 이 시접이 뒤편에 가운데에 가도록 놓으신 다음에 뒤집어서 다림질로 먼저 한번 리본을 정리를 해줄게요. 네, 시접이 뒤편의 가운데에 가도록 놓고 한번 다림질로 정리를 해줬고요. 이 창구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 레이스를 놓고 레이스를 봉지를 해줄 거라서 굳이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다림질을 했고 다림질 하는 김에 우리 나중에 만들어줄 리본까지 같이 다림질을 해줄게요. 리본은 아까 우리 만들어둔 헤어밴드 끝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일단 반을 접습니다. 많이 가르쳐 드린 방법인데요. 일단 반을 접어서 다리고 펼쳐서 1cm만 먼저 다릴게요. 1cm 먼저 다려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으로 접어 올려서 다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리본을 박아서 굳이 뒤집지 않아도 수월하게 이런 식으로 리본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한 장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헤어밴드와 리본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헤어밴드 위에 레이스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레이스를 잘 보시면 레이스도 이제 앞과 뒤가 있어요. 그래서 실밥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쪽이, 매끈한 쪽이 이제 앞쪽이겠죠. 레이스를 헤어밴드 위에 놓고, 이렇게 굵은 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 줄만 박기보다는 양쪽으로 박아주셔야지 레이스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스부터 고정을 해주세요. 네, 레이스의 모양이 이게 균일하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레이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이제 레이스가 튼튼하게 봉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아이와 아까 우리 만들어둔 리본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다림질이 끝난 리본은 2cm 정도 폭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5cm가 조금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접어서 2cm에 맞춰서 먼저 간단하게 봉제해서 먼저 고정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헤어밴드의 끝을 리본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박아놨고요. 이제 리본하고 연결을 해줄게요. 먼저 리본을 펼치신 다음에 아까 우리 만들어둔 리본을 위에 올리시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먼저 박아주는 거예요. 거꾸로 먼저 살짝 0.5cm 정도 봉제를 한 다음에 뒤집으면 이렇게 리본이 연결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먼저 리본과 헤어밴드를 먼저 박아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본 끝을 우리 다려둔 선을 따라서 쭉 봉제를 해 가시다가 끝부분에서 1cm만 안쪽으로 접어서 봉제를 해주시면 리본 끝까지 같이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한쪽 끝에 리본을 마무리를 해줬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리본 끝까지 다 만들어서 헤어밴드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네티지 원단으로 만들어 본 블라우스와 헤어밴드 완성입니다.